자, 아이가 너무 예뻐서 한입 맞춤. 근데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최소 5년 징역은 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진짜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이 처벌 정말 과한 걸까요? 아동을 보호하려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 팽팽한 논쟁 그 한가운데에 대체 뭐가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실 이 모든 논쟁은요, 두 건의 실제 사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범원을 넘어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까지 올라가게 된 바로 그 사건들.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먼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때는 2021년이고요. 장소는 한 초등학교. 여기서 공사를 하던 관리자가 있었는데 6살, 7살 된 여자아이들 3명한테 다가가서 눈가랑 이마에 입을 맞춘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법정에서는 강제추행으로 다뤄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3년이었는데요. 어떤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7살 여자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척 얹고는 여러 번 쓰다듬었다고 해요. 이 사건도 놀랍게도 아까 그 사건과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두 사건 때문에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름 아닌 법원이 법원 스스로가 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이 법을 이 사건들에 그대로 적용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문을 직접 두드린 거죠. 도대체 어떤 법조항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던 걸까요? 자,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법조항 바로 이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인데요. 내용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한테 강제추행을 하면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벌금형으로 끝내고 이런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의 딜레마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가벼운 입맞춤이고 다른 한쪽은 손을 쓰다듬는 행위. 추행의 종류나 정도가 이렇게나 다른데 어떻게 전부 다 묶어서 최소징역 5년이라는 똑같은 차로 잴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건 너무 획일적이고 또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회적으로도 정말 큰 관심이 쏠렸던 이 사건, 그 결론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은 2025년 11월 27일이었습니다.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이 길고 긴 논쟁에 대한 최종 마침표를 찍은 거죠. 그 결과는 놀랍게도 9대0, 만장일치였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에 단 1명도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최종 결정은 바로 합헌. 다시 말해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면 최소 징역 5년이라는 이 법조항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재판관들은 왜 전원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지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9명의 재판관은 도대체 왜 모두가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아주 탄탄한 논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헌재의 결정문을 뜯어보면요, 크게 4가지 핵심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이 가진 특별한 취약성이고요. 두 번째는 확 달라진 사회적 공감대. 세 번째는 벌금형을 없앤 국회의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는 여전히 형량을 조절할 죄량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논리, 바로 아동의 취약성입니다. 헌재는 이렇게 본 거예요. 13세 미만 아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할 능력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눈에는 그냥 사소해 보이는 그런 신체 접촉이라도 한창 가치관이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가볍냐 무겁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 겁니다. 두 번째, 시대가 그리고 사회가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아이고 예뻐라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실제로 2020년에 국회에서 아동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에서 아예 벌금형을 없애버렸거든요. 이번 헌재 결정은 바로 이렇게 달라진 우리 사회의 합의를 법적으로 딱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이렇게 딱 명시를 했어요. 이 결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법 감정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가 아니라 법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판사는 무조건 최소 5년 징역을 때려야만 하나? 다른 선택지는 없나?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법이 최소 5년이라는 하한선을 정해놓긴 했지만 판사는 여전히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요 형량을 깎아주는 이른바 장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손이 완전히 묶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판결이 가지는 더 크고 넓은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인 성격의 강력한 법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법을 통해서 아동에게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으려는 입법의 목적, 그걸 헌재가 옳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말 거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아이가 귀여워서 예뻐서 그랬다고 뭐 일종의 호의의 표시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 즉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대적 전환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한 겁니다. 자, 결국 우리 사회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벌주의, 그러니까 더 강력한 처벌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손을 들어주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다음 질문은 뭘까요? 이 강력하고 엄격해진 법의 잣대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공정하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 모두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